오늘은 지하철 1호선 연천행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중인데요. 어젯밤에 살짝 내린 눈이 여행에 설레임을 더해줍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풍경들도 여행을 하면서 바라보는 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여행을 떠날 때 느끼는 행복 때문이 아닐까요?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글들이 생각나는데요. 행복은 여행지와 같다. 항상 거기에 존재하지만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마주할 수가 없다. 행복한 삶이란 여행을 자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는 글들이 생각나네요. 변사또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여행지 많이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가 가까워지는데요. 서울에서 1시간쯤이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전철역 중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연천역입니다. 연천역은 2024년도에 1호선이 연장 개통한 역으로 전철이 개통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천에 가려면 자동차 아니면 방문하기가 쉽지 않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쉽게 한 번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철이 개통한 이후에는 연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사또랑 함께 연천의 명소로 출발하실까요? 오늘 트레킹은 연천역 2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출구로 나가는 순간 어젯밤에 내린 하얀 눈이 반겨주는데요. 날씨도 풀리고 하얀 눈까지 더해져 트레킹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네요. 반대편에는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급수탑이 보이는데요. 시간이 되면 조금 후에 가보기로 하고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눈 밟는 발자국 소리 들리시나요? 발자국 소리 들으면서 조금 걸어가면 연인공원의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만곡산 연인공원 둘레길입니다. 찾아가는 길은 표지판만 따라가시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연천역에서 5분 정도면 만곡산 연인공원 입구에 도착합니다. 만곡산은 145m의 나지막한 산으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특히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달팽이 모양의 무장의 데크길은 만곡산 주변으로 펼쳐지는 사방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또한 만곡산의 연인공원은 흙길을 직접 걸으면서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황토 맨발길과 숲길을 따라 벚나무와 자작나무, 잣나무 군락지가 사시사철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며 도시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장의 산책로를 따라 본격적으로 정상을 향해서 출발하실까요? 조금 오르다 보면 이번에는 무장의 데크길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지그재그로 데크길이 한참 동안 이어집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어느새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벌써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조금 이른 시간인데도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어젯밤에 내린 눈을 누군가가 쓸어내고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렇잖아도 미끄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정상까지 이어지는 데크길과 상당히 긴 둘레길까지 편안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조금 더 오르다 보면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데크길은 끝이 나고 여기서부터는 망곡산을 휘감아 돌아가면서 사방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데크길이 시작됩니다. 산의 크기가 크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이렇게 산 전체를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둘레길을 다니면서 쉽게 해볼 수 없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망곡산의 유래는 조선시대 고종황제와 순종황제가 국상을 당했을 때 관내에 유림과 향민들이 이 산에 올라와서 궁궐이 있는 서울 쪽을 바라보면서 시들어가는 부군을 애태워하며 통곡하였다 하여 망곡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망곡산을 한 바퀴 돌아서 뒤쪽을 걷게 되는데요. 산책길 주변으로 하얀 눈과 자작나무 숲이 멋진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데크길은 망곡산을 한 바퀴 돌아서 전망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데크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면 여러 갈래의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망곡산 정상과 맨발 산책로 등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인데요. 계속해서 데크길을 따라 정상 가는 길로 향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높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반면 눈을 찐 곳에는 아직도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은 봄과 겨울을 넘나드는 느낌이네요. 아래쪽으로 연천역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 지나갔던 데크길도 아래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망곡산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네요. 한참을 돌아 망곡산의 전망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만 오르면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망곡산을 두 바퀴째 돌아 드디어 망곡공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망곡공원에는 벌써 여러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저도 눈밭에 발자국을 남겨봅니다. 망곡산의 전망대에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조금 전에 지나왔던 연천역과 조용하고 포근하게만 느껴지는 연천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요. 위에서 바라보는 연천의 모습은 또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네요. 망곡산 전망대를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출발합니다. 내려갈 때는 중앙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계단을 이용하시면 빨리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주변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는 없겠죠? 계단이 끝나면 조금 전에 지나갔던 여러 갈래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아래쪽에 있는 화장실도 이용하고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맨발 산책로로 가보겠습니다. 겨울이라서 맨발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맨발 산책로 시작점에는 세족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맨발 산책로는 1km가 훨씬 넘게 이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둘레길을 다니면서 맨발 산책로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맨발 산책로는 보기 드문 곳이네요. 날씨가 풀리고 봄이 되면 꼭 맨발로 한번 걷고 싶어지는 곳입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발의 근육과 자세 개선이 향상되고 체내 황산화 물질 증가와 염증 반응이 감소되면서 불안감이 줄어들고 정서적 안정과 수면의 질 향상 등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은 물론 고혈압 위험 감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봄이 되면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맨발 산책로는 맨발로 걸어야 되는데 겨울이라서 신발 신고 조금 걷다가 옆길로 빠지겠습니다. 여기서 팔각정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숲속 쉼터 방향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걷다가 롬내리 고개 정저 쉼터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직 표지판이 정리가 덜 된 듯한 느낌에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찾아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표지판을 통일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맨발길에서 팔각정 표지판을 따라 걷기 시작한 지 30분 정도면 팔각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각정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망곡산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망곡산 연인공원 입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발 145m로 여기가 망곡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곡산에 정상 표지석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곡공원의 전망대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망곡산의 정상은 바로 이곳의 팔각정입니다. 팔각정에서 연천의 풍경을 조망하면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팔각정에서 잠시 쉬었다가 팔각정 뒤쪽에 있는 표지판을 따라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곳의 표지판에는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역시나 헷갈리게 하는 표지판이네요. 하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제대로 된 표지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표지판을 따라 맨발 산책로와 잔디마당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름 모를 동물들의 발자국을 따라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팔각정에서 30분쯤 내려가면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조금 전에 지나왔던 맨발 산책로의 반대편 시작점으로 이곳에도 화장실과 세족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행이 힘드신 분들은 맨발 산책로를 따라 걸어오시면 쉽게 이곳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잔디마당 방향으로 향합니다. 조금 내려가면 최근에 새롭게 개장한 잔디마당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잔디마당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잔디마당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하얀 눈만 소복히 쌓여 있는데요. 아무도 걷지 않은 깨끗한 눈 위에 첫 발자국을 찍어봅니다. 잔디마당에서 한참을 걷다가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잔디마당을 지나 다시 연천역으로 향합니다. 마을길을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조금 전에 지나왔던 망곡산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고즈넉한 시골의 풍경은 마치 고향이라도 찾아가는 기분입니다. 정겨운 마을 풍경이 한없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길가에는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요. 마치 누군가가 조각이라도 해놓은 듯한 작품을 보는 느낌입니다.
하늘에는 철새들이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도심을 벗어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경들이 마치 작은 선물이라도 받는 느낌의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기분입니다. 드디어 만곡산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아 처음에 출발했던 연인공원의 입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6km 정도로 소요시간은 3시간 안팎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건너편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원형의 급수탑이 보이는데요. 연천에 오면 꼭 보고 가는 곳입니다. 그럼 잠시 건너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처음에 나왔던 연천역 2번 출구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출구 반대편에 있는 3번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반대편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정면의 창문 너머로 원형의 급수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3번 출구로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연천역 3번 출구로 나가면 가장 먼저 빨간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빨간 건물은 전철이 개통하기 전에 연천 역사로 쓰이던 옛 연천 역사 건물입니다. 지금은 연천역 관광 안내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연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관광 안내소에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옛 연천 역사를 지나면 급수탑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급수탑은 1919년도에 인천과 원산 간의 중간 지점에 세워진 철도의 급수탑으로 증기기 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세워졌던 연천역의 시설물들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모두 사라졌으나 신기하게도 이곳의 급수탑만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있는 급수탑과 함께 철도의 역사와 근대 교통사의 연구를 위한 주요 유산으로 인정받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연천역 주변의 명소를 돌아봤는데요. 오늘 연천 여행도 만족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여행도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꼭 한 번쯤은 연천에 와보시길 변사또가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연천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